네, 오늘부터 장마가 이제 시작돼 가지고요. 중부지방에도 장마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 장마 기간 동안 건강 주의하시고요. 예, 스테인리스 강의 종류 및 특성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 출제는 금속부식공학 해가지고요. 이항열 박사님, 연경문화사, 그다음에 부식과 방식의 원리, 이여요, 이항열, 황운석, 김강근, 공약, 동해설 이쪽에서 제가 이쪽 그 도시에서 제가 그 출전을 했고요. 이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 일단 공식 스테인리스 강의 공식 스테인리스 강은요. 스테인리스 강에 보통 공식이란 말을 많이 쓰죠. 공식 이퀄 tum부식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um부식 같은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일단 스테인리스 강은 부식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스테인리스 강은 표면에 아주 우수한 보호 피막이 있잖아요. STS면 이게 보호 피막이 존재합니다. 이 피막 때문에 더 이상 부식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부식이 안 되는 건데 이 보호 피막이 깨지면 이제 부식이 되는데 스테인리스 같이 이렇게 피막이 있는 보호 피막이 있는 경우는 전면 부식보다는 전체 부식 때보다는 일부 국부적으로 이렇게 피막이 깨집니다. 이렇게 깨지면 그때부터 이제 부식이 가속적으로 막 부식이 일어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요 그런 그림인데, 이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온이 있다는 얘기는 바닷물이라는 얘기죠. 해수 속이고요. 해수 속에서 한번 스테인리스 강이 한번 이렇게 구멍이 생기면 이걸 확대 크게 그린 겁니다. 보통 공식하면 핀홀이라 해가지고 핀처럼, 바늘 구멍처럼 시작돼 가지고 구멍이 나기 때문에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걸 확대한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죠. 뭐 M 플러스 이건 메탈이 금속이 녹아 나왔다는 얘기고 Cl 있고 뭐 이런 엄청 복잡합니다. 자, 해수 중에서 금속 표면에 보호 피막이 파손되면 공식이 시작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보호 피막의 분자식은 CR2-3죠. CR2-3고요. 이거 아주 우수한 피막이기 때문에 그냥 잘 안 깨집니다. 만약에 어떤 충격을 주면 다시 금방 복구됩니다. 산소만 충분하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수 중에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표면에 어떤 뭡니까? 여기에 표면에 이제 어떤 이물질이 덮이는 경우, 만약에 정상적인 표면이 있었는데 이물질이 덮이면 이물질 밑에서 피막이 깨집니다. 깨져가지고 결국 이물질 사라지고 피막이 이렇게 단속이 생기죠. 피막 사라진 스텐에서는 복을 못 받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계속 여기 있던 원자들이 이렇게 금속들이 빠져나오죠. 이렇게 계속 들어가면 들어가고 쭉쭉 계속 바늘구멍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뿅뿅뿅 계속 파먹힙니다. 계속 금속은 나와서 녹을 만들고 녹 만들고요. 계속해서 결국은 완전히 구멍 낼 때까지 완전히 부식 다 될 때까지 이게 스테인리스 강의 약점입니다. 이 공식과 텀부식 같이 보시면 되는데 공식의 성장은 자동 촉매, 이걸 자동으로 계속 생긴 자동 촉매 과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성장되고요. 염소 이온에 의한 공식 성장은 중력 방향, 수직 방으로 성장. 그러니까 공식은 무조건 거의 수직 방향으로 갑니다.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겉으로 보기 멀쩡한 것 같은데 바늘구멍이 이렇게 계속 구멍이 나서 두께 전체를 이렇게 부식시키는 이게 공식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tum부식이나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상적인 피막이 있는데 여기 만약에 이물질이 끼면 요 이물질과 피막 사이가 틈이 여기 틈이죠, 틈. 미세 틈. 영어로 크레비스. 그때 코로전. 얼랄로에서 이게 틈부식 공식 피팅 코로전이나 똑같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보십니다. 용어는 두 가지지만 같은 개념이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 틈 세면 요성으로. 근데 이제 만약에 이 틈 부식이 만약에 전면적으로 부식되면 넓게 하면 공식으로 보기는 애매하죠. 그렇지만 메커니즘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죠. 자, M 플러스, 그 다음에 뭐 CL,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산소도 있고요. 지금 이번 OH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OH 마이너스. 그러니까 한번 피막이 깨지면 이제 복잡한 일이 막 일어납니다. 스테인리스 표면에서요. 그러면서 계속 부식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어떤 두께를 관통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그림 보겠습니다. 스테인리스 강이 있고요. 피막 위만 그려볼게요. 위만 피막이 있다. 근데 어떤 이물질 또는 해생생물, 따개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는 볼트너트, 와샤 이런 조립부,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산소 공급은 얼마입니까? 산소 공급은 최대 얼마? 약 4ppm 이상 돼야 되죠. 이상 공급해 줘야 됩니다. 3ppm, 4ppm 미만에서는 피막이 CR2O3가 유지 조건은 뭡니까? 유지 조건이 요거 용산소 O2가 약 4ppm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이래야 피막이 유지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물질이 덮여가지고 피막이 깨졌다. 자, 깨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스테인리스가 부식되기 시작하는데요. 자, OH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산소가 있고요. 자, 물속에서 뭡니까? 이런 게 있었죠. 전에 한번 기억나십니까? 물속에서 철의 부식 메커니즘 해가지고 물속에서 산소는 이걸 약분한 거죠. 2분의 루트로 약분한 산소는 전자를 2마리 받아가지고 이 OH-를 만든다. 이런 식이 1번식이 있었죠. OH-. 그러니까 OH- 생성되는 것은 용준산소입니다. 이걸 일부러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약분한 겁니다. 물속에서 반드시 전자 2개를 먹고 수산 2마리를 만듭니다. 그게 OH-입니다. 자, OH-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 피막 깨지고 나면 이중 금속이 됩니다. 자, 피막이 여기에 CR2O3가 얘가 CR2O3인데 얘가 지금 뭐냐면 이게 자주 전압이 고유 전압이 플러스 약 1.33V까지 올라갑니다. 고유 전압이 33V. 자, 피막 깨진 얘는 뭡니까? 얘 만약에 이게 지금 뭐가 있냐면은 FE도 있고 크롬도 있잖아요. 크롬 12% 상당의 스테인리스 강이니까. FE는 뭡니까? 마이너스 0.41V. 얘는 마이너스 0.74V. 자, 둘 중에 누가 더 낫습니까? 얘가 더 낫잖아요. 그럼 전압 차이 보겠습니다. 플러스 1.33과 마이너스 0.74 또는 플러스 1.33과 마이너스 0.4 누가 더 얘가 더 높죠? 그럼 전류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갑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전류입니다. 전류. 전자는 전자 방출 시작점 전에 기억나시죠? 전자 방출. 전자가 빠지는 곳이 부식에 낀다. 방출 부식 시작점이 어디냐? 시작점. 정의. 전류가 전해질 물속으로 말이죠. 전해질로 방출된 표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결국 자, FE 제약전 2마리, 크롬이 1마리입니까? 있습니다. 요거 1마리. 자,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시계 방향이면 이 전류니까요. 전자는 도체로만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전자는 마이너스는요. 여기서 거꾸로 가서 이렇게 표면 옵니다. 마이너스 코팅이 됩니다. 자, 코팅. 이것도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전자 코팅 이렇게 전자입니다. 빨간 거 전자. 자, 물속에서 뭡니까? 용준산소는 물속에서 전자 2마리 먹고 뭘 만듭니까? 수산 OH- 만들죠. 마이너스. 이렇게 만듭니다. 자, 전자 뺏긴 크롬이나 철은 어떻게 됩니까? 본딩 폴스, 자유전자가 얘를 잡고 있는데 없어졌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뿅 튀어나오죠. 그럼 CR 플러스 되겠죠. 이온. FE 2마리 뺏기면 E뿔. 자, 이게 금속의 M죠. M 플러스 뭡니까? M 플러스는 메탈이 녹아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철이나 크롬이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온다 그럼 물속에 또 누가 있어요? Cl-가 있잖아요. 자, 양이온, 양이온이 있으면 음이온이 달라붙겠죠. 음양이론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FE는 FE 그냥 할게요. FE 2 플러스 더하기 Cl 2마리 달라붙어요. 이 Cl-는 자, 2 지우고 2 지우면 되죠. 플러스 하면서 2니까 FeCl2 만들죠. 염화철 이게 녹입니다. 녹발성입니다. 그러면 크롬은 1 플러스니까 그러면 Cl 1마리 붙으면 되죠. 그러면 Cl 요거 2크롬 할게요. 2크롬. ECl 2개씩 할게요. CR2 CR 그럼 이렇게 되면 뭐 2마리 붙으면 그냥 CRC로 할게요. 하나씩 할게요. 하나씩. 2개 할 수도 있지만 CR 한 마리 이게 한 마리니까 한 마리 빼면 CR이나 CL 염화 크롬이 되는데요. 여기서
자, 크롬이 지금 체력전자가 몇 마리인지 정확히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크롬은 원래 체력전자 한 마리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E 플러스로 하겠습니다. 두 마리 뺏겠다고 보고요. E 플러스하고 ECL 할게요. 그럼 CrCl2로 똑같이 하겠습니다. 크롬이나 체리나 같은 금속이기 때문에 이것도 녹입니다. 예. 염화크롬 녹이죠. 이렇게 녹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녹.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게 이제 원자가 빠져나갔으니까 나가서 녹을 만들 거니까 이게 파이죠. 이렇게 파이죠. 이게 또 파이죠. 계속. 중력방으로 계속 파이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관통을 해버리는, 예, 그걸 나타낸 거예요. 그럼 자, 아까 맞죠. 전류는 이렇게 열고, 전자는요, 일렉트론이 전자잖아요. 이렇게 와가지고. 자, 이쪽에 뭡니까? 이쪽에 위에는요. 자, OH 마이너스 수산이 생기면 알카리 쪽이 좀 바뀌잖아요. 알카리. 그럼 이 알카리 쪽, 자, 알카리 부식이 안 되잖아요. 또 반대로 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계속 부식되는 거야. 한번 구멍이 뚫려가지고 작동만 합니다. 전류 전자만 흐르면 그때부터는 이존금속 부식이 되면서 더 가속 부식이 되는 거죠. 이게 공식의 그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나트륨 플러스는 여기서 큰 일이 없어요. 얘는 금속도 플러스니까 같은 그 플러스끼리 안 만나잖아요. 그래서 나트륨은 좀 할 일이 없고요. CL도 작용했고 산소 작용했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한번 뚫어지면, 그래서 표면 피막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죠. 이게 틈부식 공식 대책이 있었잖아요. 내공식성 지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 틈부식 대책과 같다. 그래서 지난번 앞에서 내공식성 지수 해가지고요. 공식에 버틸 수 있는 지수가 뭐냐? 기억나시죠? Fitting Resistance Equivalent Number, Fitting Resistance Equivalent Number 해가지고 는 크롬 더하기 몰리브덴 3.3 더하기 30N, 요거는 16에 30이죠. 16에 30, 어떤 건 16 정도, 어떤 건 30 하면 됩니다. 질소, 몰이, 크롬 넣어가지고. 결국 이런 게 들어가면 좋은데 이게 40 이상 되면 어떻게 됩니까? 40 이상 되면 각각 같으면 이게 바로 슈퍼스테인리스다. 그래서 공식, 그 다음에 틈부식 방지. 공식, 틈부식 방지 대책. 결국 뭡니까? 쉽게 하면 슈퍼스테인리스 쓰셔야 됩니다. 슈퍼스테인리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몰리브덴 4% 이상 합금된 것이 거의 슈퍼급의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몰리 4% 이상 쓰고 있으니 몰리 4%를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다른 거 자꾸 잊어버리시더라도 몰리브덴이 4% 넘어간 건 요거 슈퍼스트렝스급에 들어가고 현재 시중에 실제 이게 쓰이고 있다. 현장에서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여기 이제 요거는 해수 이하 환경. 해수 이하는 이걸로 다 하시면 되고요. 해수 더 센 거, 산성용액 이런 것은 16몰이죠. 산성, 뭐 황산염산, 강산성용액 이쪽에서는 몰리브덴이 16% 이상 들어간 걸 쓰고 있다. 16몰 이상, 몰이 16% 이상. 이것도 슈퍼급이에요. 슈퍼급.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식에 대해서. 그래서 피막을 보호해주자. 그래서 자, 해생생물이라든가 또 뭡니까? 페인트 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볼트너트, 와샤 이런 것도 다 틈부식 공식이 발생되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해수 속에 쓸 경우, 해수 이하에 쓸 경우, 일반 청수도 마찬가지고요. 틈부식은 발생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픈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산소 공급을 충분하지 않으면 무조건 틈부식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는 반드시 슈퍼급, 4몰이급, 이거 기억하시면 대책을 이렇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